연골은 실제로 그게 딱 맞추긴 쉽지 않고 1mm 1mm 그 정육형이라고 하더라도요,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면 만져집니다. 사실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안녕하세요, 성형학개론 조경 원장입니다. 답변 서비스고요. 궁금한 게 자가 연골을 다져서 코끝에 주입하는 이 수술 방식이 혹시 만약에 수술했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할 때 다시 재활용에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. 각각 의사마다 선호하는 수술법이 있을 텐데 괜히 연골을 다졌다가 나중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할까봐 그게 제일 큰 걱정이네요. 자, 요게 조금 답변할 게 있네요. 꼭 늑연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비중격이나 이런 걸 다 다져서 쓰는 방법 나온 지 꽤 오래된 수술이고요. 저도 꽤 오래전에 했었습니다. 병원 이름 얘기한 건 안 되지만 지방 쪽에 무슨 병원 수술 방법을 뭐 알고 싶어가지고 그 병원 광고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. 어떻게 제가 대강 수술 열어보기 전에 좀 확인하려고. 이거를요 코끝에 주입한다? 아마 그 수술 방법은 그러니까 연골이 들어갈 정도가 돼야 되니까 일반 우리 피 뽑는 바늘 가지고는 안 들어갈 거예요. 입자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다가 주로 막히고 그럽니다. 저도 옛날에 이거 했었거든요. 근데 꼭 이 방법은 아니지만 그 방법이 뭐 틀리다 안 틀리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. 그 장단점에 대해서 확실히 아셔야 돼요. 아무리 이걸 믹서기에 가는 정도의 분말이 되지 않는 한 넣기도 힘들고 넣고 나서 만져짐이 불규칙함이 있습니다. 생각나는 게 소금이니까 소금으로 얘기할게요. 굵은 소금 있잖아요. 그냥 봐도 입자가 보이는 거 있잖아요. 뭐 백설표 입자가 딱 보이는 그런 소금이 있는 반면 진짜 가는 소금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데 다행히 소금은 물에 넣으면 바로 녹아서 그냥 이놈이나 평등해지니까 괜찮은데 연골은 실제로 그게 딱 맞추긴 쉽지 않고 1mm 1mm 그 정육형이라고 하더라도요, 여기에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면 만져집니다. 사실 그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다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문제는 넣을 때는 기둥이 아니라 모래 같은 거 부어서 이렇게 쌓아 올리는 느낌이란 말이에요. 굳을 때까지는 사실은 좀 불안정하고 그래서 근막에 싸서 이렇게 넣고 했어요. 근데 끝에는 주로 저는 그렇게 넣지는 않아요. 물론 개방 안 하고 해서 편하다라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환자 입장에서는 뿌띠하는 느낌이라서 좋다고 할 수도 있는데 싸고 좋고 안전하고 멋있고 막 효과 좋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, 세상에. 싼 게 더 나쁜 건 아니지만 싼 거 중에 나쁜 거에 확률이 많죠. 자, 그래서 이분이 물어보신 거는 모양이 마음에 안 들까 봐 미리 걱정하는데 모르겠어요. 뭐 잘하시면 괜찮겠지만 환자 입장에서 조금 편리하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건데 또 다른 문제는 연골을 꽤 많이 채취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그리고 모양 만드는 거에 굳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. 나중에 멀리 봤을 때 실리콘에 대한 부작용 확률이 적어지는 것만큼 연골 시술 특징에 따라서 주로는 만져지는 거거나 약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. 코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자, 문제는 다른 병원 재수술할 때 재활용이 가능한지라고 얘기하셨거든요. 보통 그게 제자리에 모여있다라고 하면은 채취를 할 겁니다. 좋게 얘기하면 뗄 거예요. 문제는 입자가 작게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뿌려져 있는 걸 다 걷지 못할 거예요. 어디 한 군데에 딱 모여져 있는 수를 얘네는 이렇게 걷어낼 겁니다. 쓸 수 있으면 다시 쓸 겁니다. 근데 그것만 가지고 해결은 안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재수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상담할 때 조금 더 플랜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. 자, 다음 질문입니다. 원장님 안녕하세요. 실리콘에서 고어텍스 재수술 후 변형으로 고민 중인데 다진 기증늑연골 콧대는 어떤지 질문드립니다.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주셨어요. 고어텍스를 남겨두고 뭐 하겠다라는 건지 바꾸겠다라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. 일단 다진 기증늑연골 콧대, 우리가 쓸 수 있는 연골은 비중격, 비연골, 그리고 늑연골 이 세 가지. 모든 연골을 떼다가 다져서 사용하는 수술 방법 저도 알고 있고 할 수도 있고 옛날에 했었고 지금도 필요하면 합니다만 그 용도에 맞아야 될 겁니다. 일단은요, 이걸 왜 기증늑연골을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아마 이렇게 상담하시는 병원에 계셨나 봐요. 일단 기증늑연골의 단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뭐 내 거가 아니다 이걸 떠나서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언젠가는 흡수가 되는 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. 이 늑연골을 다져서 얻는 것 자체가 입자의 좀 불규칙성이라든지 모양 만드는 걸 용이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유지가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또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,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제 의견으로는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고형물을 빼고 싶다는 용도라고 해서 이걸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. 근데 기증을 써야 되는 건지 하나랑 어떤 상태, 어떤 뭐 콧대에다가 넣는데 너무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요. 이것도 커지면은 고형물만큼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까지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다.
하지만 상담하신 선생님하고 해서 본인 설명을 잘 들으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성형학개론 조기라 원장이었습니다.